안녕하세요. 책사입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유생 아무개는 본래 경성 사람이다. 이른 나이에 문명이 있어 20살에 진사를 하였으나 가세가 빈곤하므로 수원으로 이사해서 살았다. 그 아내 남씨는 재색을 갖춘 아름다운 여인으로 바느질로 생활을 꾸렸다. 하루는 문 밖에서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가 들렸다. 한 여자가 건물을 잘한다 하는지라 유생이 뜰 안으로 불러들여 재주를 시험하라고 하였다. 그 여자가 부인 남씨를 한참 응시하더니 도련히 대청에 올라가 앉고는 크게 곡을 하였다. 유생이 그 까닭을 알지 못하여 그 아내에게 물어보았더니 일찍이 본 적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는 여자는 건모도 주지 않았다. 여러 날을 머문 후에 돌려보냈다. 대여새가 지나 유생이 바깥을 바라보니 길 위에 가마석대를 말을 이끄고 앞에는 계집종이 역시 말을 탔는데 뒷다리는 사람은 없고 곧장 그의 집으로 향하였다. 유생이 매우 의심스러워 사람으로 하여금 어디서 오는 내행인데 우리 집을 잘못 오느냐 하고 물었으나 대답도 하지 않고 곧장 안으로 들어와 교자를 안뜰에 내리고 사람과 말은 바깥 마당으로 나가 요관으로 갔다. 유생은 더욱 괴이하고 의아하여 안사람에게 물으니 이 뒤에 알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이날부터 저녁밥상 그릇부치가 산뜻하고 깨끗하여 생선과 육류가 모두 갖춰졌다. 유생은 또 아내에게 물으니 배불리 드시고 억지로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며칠 동안 안채에는 들어오지 마십시오 하였다. 유생은 의심스러울 따름이었다. 하루는 안사람이 그를 나와 갑자기 서울로 올라가기를 재촉하였다. 유생이 괴이하게 여겨 중문간을 보기를 청하여 얼굴을 대하고 물었다. 내 행은 어디서 왔으며 조서국 공급은 어째서 전일에 비하여 풍성하고 깨끗하며 또 나에게 서울행을 대청함은 무슨 까닭이오. 남씨가 말하였다. 이에 관한 사실은 다 다음에 알려드릴 것입니다. 서울행에 쓰일 사람과 말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념하지 마십시오. 다만 길을 떠나기만 하세요 하였다. 유생은 몹시 의아스럽고 의심스러웠으나 처가 하란 대로 하였다. 다음날 3개의 가마가 전처럼 말을 멍을 지우고 유생의 자신을 탈 말도 안장을 갖춰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유생이 부득이 말을 타고 일행을 따라갔다. 서울 남대문에 도착하여 회동으로 들어가 큰 저택 안에 안뜰에 도착했다. 유생은 중대문 밖에 말을 내려 사방을 둘러보니 곧 빈집의 한 구석이었다. 바깥 대청에는 돗자리를 깔고 서책과 북과 벼르 등의 문방 재우가 잘 정리되어 있었고 자유에 벌려 있었다. 관을 쓴 자가 여러 명이 있었는데 마치 청지기 같은 모습을 하고 노부 4-5명이 들어와 예를 갖추어 인사하기에 유생이 물었다. 너희들은 누구냐? 노자이옵니다. 이 댁은 누구 짐이냐? 신사님 댁이옵니다. 여기 좌우에 갇힌 물건들은 다 누구를 위한 것들이냐? 모두 진짜 스님께서 쓰실 물건이옵니다. 유생이 이러한 까닭을 헤아릴 수가 없어 홀로 우두커니 앉아 있었다. 저녁밥을 먹고 밤이 깊은 지 오래가 되었다. 그의 부인의 글을 보냈는데 오늘 밤 한 미인이 올 것이니 외로운 나그네 마음을
위로하세요 라고 쓰여져 있었다. 유생은 우스갯소리를 여길 뿐이었다. 청기찌개들이 나가자 안에서는 한 상의 갈래머리 계집종이 한 절세미인을 감싸고 와 촛불 아래에 앉히고 친구를 폈다. 유생이 그 연유를 풀지 못하여 어느 곳에 사는 미인인데 나와 동침을 원하는 게요 하고 물었으나 미인은 미소를 지을 뿐 대답하지 않았다. 유생은 그 까닭을 어떠한가를 알지 못하였지만 이미 부인의 편지가 있었고 또 미인을 품고 보니 정을 자제할 수가 없었다. 드디어 그 여인과 옷과 같은 손을 잡고 사랑을 나눌 비달 이불을 들어가 어수지락을 다하였다. 다음날 아침 부인 남씨가 다시 글을 써 새로운 사람을 얻음을 할애하고 또 말하였다. 오늘 밤에 또 다른 미인을 보내겠습니다. 그날 밤이 되니 시비들이 전날 밤처럼 한 미인을 부축하여 나오는데 자세히 살펴보아도 어제 그 미인이 아니었다. 유생은 또 다른 새로운 여자와 더불어 오늘 지락을 보냈다. 또 그 다음 날 아침에 남씨가 글을 보내 축하하였다. 오후가 되자 문 밖에서 갑자기 갈도하는 소리가 나며 한 종이 들어와 알렸다. 곰파서 대감께서 행차하십니다. 유생은 깜짝 놀라 숨이 멎으듯하여 마루로 내려와 두 손을 감추고 섰다. 조금 있으니 한 백발노인이 노제상과 초원을 타고 들어와 유생을 보자 호련히 손을 잡고 마루에 올라가 자정하였다. 유생이 물었다. 대감께서는 어느 존귀한 분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소생은 한 번도 뵌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곰파서가 웃으며 말하였다. 그대는 아직도 번화한 꿈을 깨지 못하고 있군. 내가 말해주겠네. 자네처럼 좋은 팔자는 예로부터 지금까지 드물 것이네. 연전에 자네의 장인댁에 우리 집 또 역관 현지사 집과 서로 담을 격하고 있었지. 그런데 같은 해 같은 달 같은 날에 한시에 새 집에서 딸을 낳았으니 기이한 일이네. 각자 8, 9살이 되자 그 덕성과 용모, 언어와 동작이 막상막하며 또 그 심지가 서로 합하여 새 낭자가 서로 떨어지지 않으며 왕래하고 놀더니 자기들끼리 맹세하기를 장차 시집갈 때는 함께 한 사람을 섬기기로 굳게 약속을 하였다네. 이런 사실은 나도 알지 못하였고 다른 집에서도 모두 몰랐었지. 그 전에 당인 댁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가 소식을 들을 수가 없었네. 내 딸은 즉실소생이네. 나이가 개년에 이르자 혼사를 의논하면 죽기로 저항하며 옳지 않으면 다만 말하기를 이미 전에 약속한 게 있으니 아무개 낭자를 따라 한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였네. 형가의 딸아이 또한 이와 같이 말하였네. 내가 딸아이를 여러 방법으로 꾸짖고 또 회유해 보기도 하였으나 끝내 마음을 돌리지 못했네. 그러는 사이에 신압으로 세월이 흘러 25살이 넘었어도 여전히 시집을 가지 못하였지. 예전에 들으니 형가의 딸이 검기를 배워 남장을 하고 팔방을 유람하며 그대의 장인댁을 찾으러 다니기는 소리를 들었네. 이제 수원 땅에서 그대의 집을 찾은 후에 우리 딸에게 통지하여 약속을 하고는 자네 부인 남씨와 상의하여 이와 같이 한 거라네. 그저께 밤에 왔던 미인은 현지사의 딸이오. 어젯밤에 온 미인은 이 늙은이 딸이라네. 가사, 노비, 진물, 서책 및 전초는 나와 현지사가 근둥이 자금을 내었네. 자네 평생 충분할 만큼 될 것일세. 자네는 하루아침에 두 미인과 재산을 얻었으니 옛날에 양소유의
피할 게 또 있겠는가. 자네는 정말 좋은 팔자일세. 유생이 듣기를 마치니 마치 꿈을 처음 깬 것 같아 심히 기이하고 가만히 속으로 탄식하였다. 곰팔사가 즉시 하인에게 현지사를 통하여 오라고 시켰다. 조금 있으니 한 노인이 아간에 넓은 띠를 두르고 허리를 구부리고 들어왔다. 이에 큰 잔치를 열어 종일토록 즐거움을 다하였다. 곰판서는 즉 곤대운이었다. 유생은 이로부터 1처, 2첩으로 한 집에서 활약하였다. 여러 해가 지나 하루는 유생의 처가 남편에게 말하였다. 지금 조정을 보니 당연히 득세합니다. 곰판서는 일세 나란 일을 담당하는 자이라 그일의 일은 명륜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래지 않아 반드시 패하게 될 것인데 패하게 되면 두렵게 화가 미칠 게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 스스로 일찍이 고향으로 내려가 응거하여 화를 면할 계책으로 삼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유생은 그 말에 따라 가산을 팔아 차첩을 거느리고 고향에 있는 집으로 내려온 이후 다시는 서울에 들어가지 않았다. 갑순일년 왕비가 보기가 되었고 당일에 모두 주찬되었다. 곤대운 또한 그 속으로 들어갔으나 유생만은 유독 연자의 죄를 벗어났으니 남씨는 실로 앞을 내다보는 부인이었다.